자, 대표 문제 한번 풀어나봅시다. 야, 집합. 집합이 뭐예요? 한마디로. 모임이에요, 모임. 모임이야, 그죠? 근데 집합이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다. 그 기준이나 대상이 분명해야지 우리는 집합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럼 한번 1번 문제 보자. 다음 중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앉은 키가 큰 사람. 앉은 키가 큰 사람. 알 수가 없죠. 뭐 100이 큰지, 뭐 200이 큰지, 뭐 그건 이건 뭐 추상적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안 되죠. 자, 안 되죠. 자, 그 다음 2번. 0.1에 가까운 소수. 0.1 도대체 뭐가? 0.0001이 가까운 거야? 뭐가 가까운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소리가 맑은 악기. 뭐가 피아노가 맑아요? 뭐 바이올린이나 알 수가 없는 거죠. 구체적이질 않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국립공원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따라서 국립공원의 모임. 요거는 될 수 있는 거죠. 달리기를 잘해. 뭐 15초가 잘 뛰는 거예요. 뭐 20초가 잘 뛰는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됐죠, 원장님 이제? 됐습니까? 따라서 집합을 형성하려면 반드시 그 기준이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대표용용 5번 볼게요. 자, 다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된 집합의 예를 조건 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원소를 쭉 쓰는 뭐?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뭐다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게 있다.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가만히 보니까 1, 2, 4, 8, 16이네. 뭐예요? 당연히. 16에 약수죠, 약수. 그죠? 따라서 몇 번? 뭐예요? 2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16에 양의 약수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원소날법과 조건제시법이 있고, 그죠? 그죠? 자, 집합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근데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은 분명히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너희도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유한집합은 이렇게 나와. 셀 수 있는 집합. 그 다음에 무한집합은 셀 수 없는 집합. 이렇게 나와요. 어렵다 그렇게 알아두면. 어떻게 알아둬라? 끝이 있다 없다로 알아둬라. 됐죠? 엄청나게 많아. 셀 수 없이 많어. 그래도 이건 유한인 거예요. 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무조건 무슨 집합이요? 무한. 그 다음에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 7의 배수. 유한이야, 무한이야? 유한이에요? 무한이죠, 당연히. 그 다음, 자, x 이퀄 2n. 자, 이렇게 되는 거 조건제곱. 집합 x는 2의 n제곱으로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2의 거듭제곱 쓰란 얘기야. 뭐부터 시작할까요? 2, 4, 8, 16, 32 이렇게.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자, 그 다음 x제곱이 1인 x는 실수다. 이건 x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1이죠. 이건 원소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집합? 유한집합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봐. 야, 절대값이 2보다 큰 수. 절대값이 2보다 큰 수. 야, 이 부등식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절대값이 2보다 큰 수. 이 부등식은 뭐예요? 뭐예요? 절대값이라는 것은 원점에서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거리. 그러면 2보다 더 먼 쪽에 있는 놈들이 어딘 거냐, 이거야.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놓으면 0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2보다 더 먼 것들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디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뭐보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풀 때는 절대값 x가 양수 a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a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얘를 풀 때는. 됐어요? 크다 얘를 풀 때는 반대로 작은 거 마이너스 플러스 써놓고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절대값은. 됐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자. 됐냐? 됐죠? 그런데 집합은 유한과 무한과 공집합으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없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개수를 물었으니까 0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0개야, 0개. 그러면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0개라는 걸 알았잖아, 그죠? 개수를 알았어, 개수를 몇 개인지. 따라서 이건 무슨 집합에 해당되는 거다? 유한집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시험 볼 때 다음 중 유한과 무한집합을 찾는 것 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근데 거기에는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 근데 공집합이라는 것은 별도로 공집합이 있는 게 아니라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하나예요. 됐지, 뭐냐, 이제? 그거만 조심합시다. 됐죠? 자, 보자. 이거야. X. A라는 집합이 있대요.
해석하는 거야. A라는 집합의 원소는요, 다음과 같아요. 근데 그 X는요, 얘예요, 얘. 근데 여기서 N은 3 이하의 자연수예요. 3 이하의 자연수는 뭐예요? N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1, 2, 3. N에다가 1, 2, 3을 대입해서 나오는 X의 값이 A의 원소예요.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A의 원소하면 원소날법 써보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 그렇죠. 2 집어넣으면 7. 그렇죠. 3 집어넣으면 10. 얘가 A의 원소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B를 한번 써보자. X는 3과 서로소인 한 자리의 자. 지연아, 서로소가 뭐예요? 서로소. 서로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로소는 두 수의 관계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의 개념에서는 공약수가 1뿐인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약수는 1하고 2지. 그죠? 3의 약수는 1하고 3이죠. 그럼 공약수가 뭐밖에 없어요? 1은 1밖에 없잖아. 이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의 관계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합에서는, 저번 시간에 참 얘기를 이걸 안 했어요. 집합에서는 있잖아요. A 교집합 B가, A 교집합 B가 뭐라고 그랬어요? A 교집합 B가 뭐라고 그랬어?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거. 이 원소가 없어. 없다라는 게 무슨 집합이라는 뜻이야? 공집합. 즉,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겹치는 게 없어, 이렇게. 이렇게 겹치는 게 없어. 이럴 때 우리가 A와 B를 서로소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개념에서는 공약수가 1뿐인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하는 거고, 알았어요?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두 집합이 서로소의 관계다라고 불러주는 거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3과 서로소가 되려면 3의 약수가 1하고 3이잖아. 1은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즉 약수가 3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놈들이. 그러니까 약수가 3이 없는 놈들은 다 3과 서로소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먼저 이제 써볼까요? 가장 먼저 뭐가 들어갈까요? 1이 들어가요, 1. 1은 모든 수가 그래서 서로소가 돼요. 1 자기 자신을 제외한. 그 다음, 뭐가 될까요? 2, 그렇죠, 얼마? 4, 그 다음. 5, 그렇죠, 그 다음. 7, 그 다음. 8, 그 다음. 10. 한 자릿수라고 했잖아요. 얘는 아닙니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1, 2, 4, 5, 7, 8. 요게 서로소예요. 3하고. 됐죠? 뭔 얘기지? 자, 그 다음 보자. C. 자, C라는 원소가 있대. 그 원소는 I의 N제곱이래요. I는 루트 마이너스. 허수죠, 허수단위. 자, 그러면 N은 자연수다. 이렇게 됐어. 자, 그런데 I의 지수가 뭐가 오든지 간에 우리는 4개로 표현이 다 가능한 거예요. 뭐예요? 1이 오면 I. 2가 오면 I의 제곱 얼마요? 마이너스 1. I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I의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I. 됐어요? I의 4제곱은 얼마예요? 1. 이게 4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N이 뭐가 되든지 간에. 따라서 자, 반복되는 숫자는 하나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C의 원소의 개수는 4개 이렇게. 그럼 앞에다가 이 N자를 붙인 거는 뭐냐? 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 3개. 됐어요? B는 몇 개야? 우리 몇 개? 6개. 그죠? 6개. 그죠? 6개. 그 다음 C는 몇 개? 4개. 따라서 더해서 빼봐라. 됐습니까? 영리 이름이 안 나갔네요. 영리. 그지? 자. 다음 A라는 원소가 0,1인데 X의 원소가 X가 다음과 같대요.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봐라. 일단 아니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봐라. 이 조건제시법을. 그래서 그 원소들의 합을 갖다 구해봐라. 이런 뜻이야. 됐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런 얘기야. 봐봐. X의 원소가 있대요. X의 원소가 있대. 이렇게. 그런데 얘의 원소는 다음과 같대요. 얘가 얘의 원소야. 얘의 원소야. 여기는 그냥 조건일 뿐이야. 2A-B래요. 그런데 요 A라는 놈도 A의 원소고 B라는 놈도 A의 원소래.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이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A의 원소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이 원소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됐어요? 다시 A의 원소를 갖다 빼서 나오는 값들이 바로 X의 원소가 된다는 뜻이야. 됐죠? 뭔 얘기지?
그럼 봐봐. 자, 첫 번째, A가 0이고 B도 0일 때 뭐가 될 수 있어요? 0이 될 수 있죠. 됐어요? 그 다음 A가 0일 때,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이 B가 1일 때 뭐도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됐어요? 그 다음 A가 잘 봐. A가 0이고 B가 2면 마이너스 2도 나올 수 있네요. 나올 수 있는 거 모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A가 1일 때, A가 1일 때, A가 1일 때, A가 1일 때, B가 0이 돼봐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2가 나올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A가 1인데 B가 1이야. 그럼 뭐가 나올 수 있어요? 1 나올 수 있네요. 됐죠? A가 1인데 B가 2야. 그럼 뭐가 나와요? 0. 안 써도 돼요. 한번 썼으니까. 됐지? 그 다음 이제 A가 2일 때 보자. A가 2일 때 B가 0이면 뭐도 될 수 있어요? 4. 그 다음 2가 되고 1이 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3. 됐어요? 뭐냐이지? 그 다음 2가 되고 2가 돼요. 뭐가 돼요? 2. 있으니까 안 써도 돼요. 이해갔냐? 이제 다 한 거겠죠? 다 했죠, 이제? 됐죠, 안 됐죠? 됐습니까? 따라서 바로 예예요. 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식법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중학교 때 같으면 여기가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 여기가 무조건 X, 팍! 이렇게 쓰고 얘의 원소가 있는데요. 얘는 뭐예요? 이렇게밖에 안 나타내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이 조건제시법을 쓸 때 있잖아. 무조건 여기가 X가 와야 되는 건 아니야. 알았냐? 실질적으로 얘가 나타내는 얘의 원소의 형태는 바로 얘인 거예요. 여기는 그냥 뭐일 뿐이야? 여기는 뭐일 뿐이다? 조건일 뿐이에요. 조건. 이해 갔습니까? 됐어요? 따라서 얘네들의 모든 원소에 뭐를 갖다 구해보래? 합을 갖다 구해봐라. 알아서 더 하면 되겠지. 됐냐? 됐죠? 꼬마, 요교는 언제 써? 요교는 그렇지. 원소와 집합 사이에서 쓰는 거죠. 자, 얘는 언제 써? 그렇지.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 쓰는 거지. 그지? 그래. 자, 그래서 자, 보자. 지금 A,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예요? 3개. 그 원소를 갖다 써보니 얘가 원소야. A 하나는 그냥 독자적인 A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얘. 요 3개가 원소야, 요 3개가. 그래서 기억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됐어요? 그 다음 2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이거는 원소인데 집합을 씌웠으면 요기요가 돼야 맞는 거예요, 요기요가. 됐죠? 틀렸고요. 자, 3번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이건 뭐 일단 집합을 씌워. 이 자체가 원소가 돼야 돼, 이 자체가 이렇게 되려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말도 안 돼. 4번. 틀려요. 이 4번이 맞고 싶으면 얘를 집합교 제외하잖아? 얘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A라는 놈하고 B, 독자적으로 A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맞아. 얘를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썼으면 맞아요. 이렇게 썼으면 맞는 거야. 이렇게 썼으면. 왜? 지우고 나오면 얘가 맞으니까. 얘하고 얘가 원소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얘 그래서 틀렸고요. 자, 5번이 맞으려면 요거 양쪽에 지워보고 B하고 C가 그냥 독자적인 원소인가를 보면 돼요. 얘가 맞는지를 보면 된다는 뜻이야. 맞아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X는 마이너스 1, 0, 1이래요. Y가 있는데 보자. Y가 있는데 볼게요. 이렇게 됐대요. Y를 나타내는 원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플러스 B입니다. 그런데 A와 B는 X의 원소.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X의 원소 마이너스 1, 0, 1 지네들끼리 더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수가 Y의 원소란 뜻이야. 그럼 일단 가장 먼저 뭐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올 수 있네요. 마이너스 1 더하기 0, 작은 것부터 쓰니까 마이너스 1도 되네요. 0도 올 수 있네요. 0 더하기 0. 됐죠? 됐어? 그 다음 1 더하기 0, 1도 올 수 있네요. 그 다음 1 더하기 1, 뭐도 올 수 있어요? 2. 예.
3은 못 나오죠. 얘가 바로 Y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자, Z라는 원소가 있대요. 그건 A의 제곱이래, 제곱. 근데 그 A는 X의 원소래요. 다시 얘기하면 X의 원소를 제곱해서 나타날 수 있는 수들이 바로 Z의 원소라는 거예요. 뭐예요? 0하고 뭐밖에 없어요? 1. 이것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1, 1을 제곱해도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요? 포함관계가 Z가 가장 작죠. Z가 A에 들어가고 Z가 X에 들어가고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Z, X, Y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보자. 자, 부등식으로 나타내어진 집합은 뭐를 그려봐라? 수직선만 그리면 끝나, 수직선. 수직선만 그리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A부터 그려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보세요, 이렇게. 1보다 작대요, 이렇게. 그런데 얘를 B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해야 된대. 얘를 포함해야 된대. 그럼 B라는 놈은 결국은 이렇게는 돼야 포함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는 돼야. 여기가 등호가 없으니까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해갔어요, 뭔 얘기인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은 A-4라는 놈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 분명하겠죠? 됐어요? 작아야 된다는 건 누구든지 알아. 그런데 같아도 되나를 볼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그러면 B라는 놈이 A를 포함할 수 있어요? 왜? A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는데 B에는 마이너스 2보다 그냥 크다가 돼버리잖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어. 무조건 작아야 돼, 그냥. 등호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됐어요? 자,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돼버려. 여기는 크거나 같던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A를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얘는 작아야지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다. 등호를 붙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따지면 돼요. 이렇게. 됐죠? 막 예전에 어떤 선생님들은 이걸 자꾸 뭐를 외우라고 하더라고. 같을 때는 등호를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요. 이 생각으로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어떤 쪽에 있어야 돼요? 커야 되지, 그지? 잘 봐요. 커야 돼요. 그런데 얘가 1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A에. 안 들어가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1이 돼도 돼야 안 돼요? 되죠. 얘가 1이야. 얘가 1보다 작고. 얘도 1, 얘가 1이 됐어. 돼도 포함을 갖잖아요. 얘도 어차피 1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가 등호가 들어갔다면 이건 얘가 1이 되면 안 되지. 1보다 무조건 큰 수가 돼야 되는 거고. 선생님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푸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 풀어볼까? 넘어가서 하면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거는 얼마야? 넘어가면 A는 2보다 작다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등호를 붙이고 이제 작다까지는 다 알아. 얘가 얘보다 작은 건 뻔하고 얘가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건 뻔해. 등호를 붙일지 안 붙일지는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 값이 돼도 포함을 시킬 수 있나 없나를 갖다 보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됐어요? 지연우,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예요? 2차 부등식을 푸는 거네. 2차 부등식은요, 너무 쉬워요. 0이 되게 하는 두 근만 찾으면 돼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두 근만 찾으면 돼요. x-1, x-5. 두 근이 뭐예요? 1하고 5지? 0보다 작을 때는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그지?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정수다라고 했으니까 이 집합은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면 2, 3, 4예요. 따라서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몇 제곱? 세제곱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됐죠? A라는 집합이 원소 A, B에 대하여 집합 얘가. 자, 보세요. 얘의 원소가 있대요. 읽어보세요. 시작. 읽어봐.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얘의 원소는 A의 뭐라는 뜻이야? 부분집합. 그런데 A의 부분집합이 몇 개예요? 네 개죠. 써볼게요. 뭐요? 공집합 A 하나, B 하나, 그 다음 A, B. 얘가 바로 얘의 원소입니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원소. 됐어요? 다음 중 얘의 원소가 아닌 거 몇 번이에요? 그래서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멱집합이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보자. 자, 35번 두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서로 같대요. 그럼 원소가 다 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A에 나타난 건 마이너스 5하고 1이고 B에는 3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A에 3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요놈이 3이란 뜻이야, 얘가. A제곱 A 플러스 1이 얘가 3이 돼야 돼요.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결국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0이 돼서 A는 뭐 또는 뭐예요? 2 또는 얼마? 마이너스. 그러면 A가 2라고 하면 A의 원소는 뭐가 되고요? 3 마이너스 5, 1이 되는 거고. 됐어? 됐죠? B는 뭐가 돼요? B는 2 집어넣으면 얼마? 1. 2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5 얼마? 같아지네요. 2는 성립하네요. 일단.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역시 A는 얘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B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그 다음 3. 그러니까 이게 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안 같아요. 따라서 A는 뭐만 될 수 있다? 2만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n은 원소의 개수.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128이래요. 그러면 2의 n제곱이 128이니까 결국 n은 얼마란 얘기예요? 7이란 얘기예요. 즉 A의 원소의 개수는 7인 겁니다. 7. 됐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했어. 진부분집합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분집합 중에서 뭐를 빼낸 거다? 자기 자신을 빼낸 거다. 그럼 31개래. 자기 자신 하나를 뺀 거야. 그럼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였다는 얘기야? 32개. 2의 도대체 몇 제곱이 30이에요? 얼마? 5제곱이죠. 따라서 얘의 원소의 개수는 5개였더라.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보자. 집합 A는 15 이하의 홀수. 영리야, 15 이하의 홀수 몇 개요? 15 이하의 홀수. 15 이하의 홀수. 막 지금 속을 세고 있어. 8개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1 더해서 2로 나누면 끝나요. 알았죠? 1에서부터 99까지 홀수가 몇 개예요? 50개죠. 1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알았죠? 자, 15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에 대하여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읽어봐. 시작!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런데 그 부분집합 중에서 뭐다? A랑 같지 않은 거다. 뭐예요? 그렇지. 진부분집합이야. 진부분집합의 진부분집합 중에서 이런 얘기야. 진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1과 9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했을 거야. 1과 9를. 그럼 어떡하라고 했어요? 1하고 9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거기에다가 1만 9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원래 이거 홀수인 그 8개 중에서 1, 9를 제외한 몇 개가 남아요? 얼마? 6개 남죠. 8개. 이거 지금 NA가 여기다 써줘야 되겠다. 이거 8개예요. 따라서 1하고 9, 2개를 빼면 2의 6제곱 몇 개예요? 64개죠. 근데 이 중에는 있잖아. 1, 9를 반드시 포함하는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빼야 되겠죠. 따라서 몇 개? 60? 아니, 빼기 1 못합니까?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 빼기 1 안 돼요? 64 빼기 1이 어렵습니까? 됐죠, 어머니 이제?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얘의 이거 중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원소로 갖는 게 아니라 1하고 9를 갖지 않는 거. 1하고 9를 갖지 않는 거를 갖다 구하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답은 몇 개일까요?
1구를 갖다 어떻게 하면 돼요? 빼낸 거잖아요. 1구를 제외한 나머지로 부분집합을 만든 거잖아. 그럼 몇 개일까요? 60. 64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1구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부분집합. 자기 자신에는 1구가 빠진 게 아니야. 뭔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 얘와 얘를 빼내고 나머지로만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가 바로 뭐예요? 1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의 개수야. 근데 얘네들 3, 5, 7, 11, 13, 15로 만든 부분집합 중에 A 자기 자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64개인 거야. 알았냐? 아까 얘는 1구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는 있잖아요. 자기 자신. 여기에 64개 중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야,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빼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뭐는 잘 알겠냐? 됐시요? 이해가시오? 자, 그 다음 보자. A가 있대요, 이렇게 다. 이거는 뭐, A의 원소는 뭐예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X-2, X-8이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2하고 얼마? 8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12하의 짝수. 2, 4, 6, 8, 10 이렇게 될 거고요. 됐죠? 근데 이거 보세요. 얘만, 이거. 야, 요까지만 읽어봐, 시작. 요거 읽어봐, 시작. 만약에 요거를 구하라고 했다면 이건 B의 부분집합을 해서 구하라는 뜻이야. 근데 뭐를 포함해야 된대요? A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B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2하고 8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해결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자. 이번에는 3 또는 13을. 자, A가 18 미만의 소수. 불러보세요. 원소날법. 시작. 빨리 불러. 왜 안 불러? 17 얘죠. 에이, 20 이하의 소수는 금방 나와야지. 50까지는 나와야지, 50까지. 그죠? 얘예요, 소수가.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3 또는 13을 원소로 갖지 않는 거. 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의 개수하고 13을 제외한 나머지한테 부분집합의 개수하고 그냥 더하면 되느냐? 안 돼요. 왜냐면 두 번 빠진 게 있어요. 3하고 13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게 빠진 게 있어요. 그건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봐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모두 몇 개예요? 2의 몇 제곱? 얼마? 7제곱이지, 그지? 이 중에서 3 또는 13이 들어간다.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를 빼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 그럼 3하고 13이 안 들어가 있는 거. 그럼 3하고 1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의 개수 2의 5제곱. 32개를 빼내면 돼요. 여기서. 32개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얼마야? 96개가 바로 적어도 하나에 3 또는 1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3?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자, 원소 얘 또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갖다 구하라고 하면 알았냐? 3을 제외해서 구하고 13을 제외해서 구하고 두 번 빠진 게 있네. 3하고 13 모두 한 번씩 들어가 있는 게 빠졌네. 모두 들어가 있는 게 두 번 빠졌네. 그래서 한 번은 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이해갔어요? 어떡하라고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그래서 3하고 13이 안 들어가 있는 거 빼내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에는 적어도 3 또는 13이 들어가 있는 거더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해갔죠? 됐어요? 이해갔습니까? 잘납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를 갖다 구해보래요. 야, A의 모든 원소는 뭐래요, 여기? 자, 이렇게, 이거 봐. 이런 뜻이야. 어떤 원소가 A의 원소가 되면 X분의 24도 A의 원소가 돼야 된대요. 근데 A의 원소는 자연수라네? 그럼 X는 24에 뭐가 돼야 돼요? 약수가 돼요. 약수 중에 하나예요. 24의 약수. 24의 약수 불러볼까요? 시작. 1, 2, 3, 4, 6,
8, 12, 24. 그런데 잘 들어. 그런데 2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24가 같이 있어야 돼. 됐어요? 2가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왜? 1이 원소면 2분의 24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1하고 24가 같이 다녀야 돼. 2하고 뭐는 같이 다녀야 돼? 3하고 뭐는 4하고 6은 같이 다녀. 얘네들 떨어지면 안 돼. 4가 있는데 6이 없으면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는 거야. 됐죠?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었잖아. 그죠? 그러면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얘네들은 잘 봐요. 원소가 이건 결국 4개야. 얘가 하나 어차피 같이 이 4개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갖다 구해봐라 이런 뜻인 거예요. 몇 개예요?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모두 몇 개요? 2의 몇째? 4제곱 16개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했어. 근데 이 부분집합에는 공집합이 들어가는 거거든. 따라서 공집합을 빼낸 몇 개? 15개 이렇게 가는 거. 이해갔어요? 됐죠? 이거를 갖다 착각해서 2, 6, 8, 2의 8제곱에서 막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됐죠? 문제 알아들었지? 아이씨. 중요하네. 요거 약간 상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상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잘 보세요. 무슨 뜻인지 해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A의 원소가 1, 3, 5, 7, 9래. 얘 부분집합이 모두 몇 개냐? 32개예요. 32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더하는 거. 그 합을 얘라 하지. 얘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를 쓰면 공집합 1, 3 이렇게 나가다가 나가다가 여기 1, 3, 5 이렇게 나가고 쭉쭉쭉 나가고 여기는 3, 5, 7, 9 이런 부분집합들이 있을 거야. 그지? 몇 개가? 32개가 있을 거야. 이 원소들을 다 더해라 이런 뜻인 거야. 다 더해라. 더한가? 됐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얘를 구해봐라. 뒤에 말고 이 뒤에 말고 알았죠? 이걸 구해봐라.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다라면 야 저거 언제 다 구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있잖아. 이 부분집합 중에는 1이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 1이 몇 개 들어가 있겠어요? 1이 16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왜?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에게 쓰는 몇 개야? 2의 4제곱이잖아요. 그럼 3도 반드시 몇 개? 2의 16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1도 16개, 3도 16개, 5도 16개, 7도 16개, 9도 16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한 다음 곱하기 16하면 이 전체 원소들의 합을 다 구한 거예요. 무슨 게 알아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만 낫다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1은 X의 원소가 아니래요. X가 아니래요. 다시 얘기하면, 뭐요? 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뭐로 이루어진? 3, 5, 7, 9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뭔 얘기인지. 됐어요? 그런데 얘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중에서 9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데요. 9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데 몇 개예요? 8개요. 2의 세제곱개잖아. 8개입니다. 8개. 그러니까 9는 반드시 8개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9는 몇 개 들어가 있다고요? 9는 8개가 들어가 있어요. 9는 8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해 갔죠? 이해 간 거예요, 뭐냐, 이제? 9는 8개가 들어가 있다, 9는. 그 다음, 봐요. 9가 8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
9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 9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도 들어가 있는 게 몇 개예요? 아니죠. 4개죠. 9하고 3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4개죠. 5도 몇 개 들어가 있어요? 4개. 2의 제곱. 9하고 5가 들어가야 되니까. 9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9하고 7. 4개죠. 그러니까 9는 몇 번 들어가고요? 9는 8번 들어가고 이해갔어요? 됐어요? 3하고 5하고 7은 몇 번 들어가요? 4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4번. 4번. 이해갔습니까? 뭔 얘기인지? 됐어요? 따라서 1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어렵네요. 알았죠? 알았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먼저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처음. 여기서 내가 구해줬잖아. 요거, 그죠? 요거. 그죠?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 원소들을 다 더하는 값은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구하는 거다. 설명 들어보면 이해할 거예요. 1이 반드시 몇 개 들어가냐? 16개가 들어갈 거다.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겠어. 3도 16개, 5도 16개, 이렇게. 그래서 다, 이거는 1, 3, 5, 7, 9를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16을 하면 전체 원소의 합이 구해지는 거다. 이해갔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설명 들어보면 다 이해갈 거예요. 됐죠? 지금 설명도 잘 들어요. 알았냐? 라이브로 직접 듣는 게 진짜 더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알았죠? 가끔한테 지금 3학년 중에 이 새끼들은